안녕하십니까. 놀이지도 2강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3교시에는 실외 놀이 환경을 살펴보겠는데요. 실외 놀이는 유아교육기관 건물 밖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유아들의 놀이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바깥놀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실외 자유놀이는 유아에게 자유와 건강, 또 잘 있기, 잘 되기를 위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실외의 공간과 시설은 유아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며 전체적인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소근육 활동이나 개념 중심의 활동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특히 자연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에 대한 탐구력과 친화감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 실외 놀이 환경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복합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외 놀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외 놀이는 자유롭고 움직임이 큰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자연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대근육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외 놀이의 교육적 효과는 운동적 기술 발달 외에 인지적 발달, 의사소통 능력의 확대, 또 사회적 기술 향상, 독립성과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외 놀이 활동을 하루 일과 중 매일 포함하여 오전, 오후 중 1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대근육 활동이 미숙한 영아의 영세도 주 3회 30분 이상, 또 1세는 매일 30분 이상, 또 2세는 매일 1시간 이상의 실외 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의 신체 운동 건강 영역 하위 내용으로 기본적인 운동과 규칙적인 바깥에서의 신체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고 또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실외 놀이의 중요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가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다. 실외 놀이 공간에서는 큰 기구를 이용할 수 있고 더 넓은 공간에서 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아의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또 소근육과 대근육의 발달, 또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자연과 더불어 여러 가지 신체 활동, 즉 오르기, 매달리기, 달리기 등 게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유아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데이비스는 실외 활동은 실외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자유로움을 제공하고 특히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실외 놀이를 통하여 날씨의 춥고 따뜻함, 또 바람의 세기 등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하여 다양한 촉감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나무나 모래, 물 등을 이용하는 자연물 놀이를 통하여 소리나 냄새 등의 감각기관을 자극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다양한 감각 경험은 유아의 전인 발달을 촉진하게 됩니다. 다음, 유아에게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외 놀이를 통해 계절과 기후의 변화, 또 동식물의 변화 등을 관찰하고 자연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며 생명의 고유한 가치를 알고 또 자연을 보호하는 자세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유아에게 다양한 사회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실외놀이 공간에서 유아 간 사회관계가 형성되는데 놀이기구를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차례를 지키고 놀잇감을 나누어 쓰기도 합니다. 실외 놀이기구, 그네라든가 미끄럼틀, 시소 등 여기에서 서로 손을 잡아주거나 밀어주는 등 서로 교대하기, 또 협력하기, 함께 계획하기 등의 사회적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언어적 상호작용도 증진됩니다. 다음,
유아에게 휴식을 제공해 줍니다. 실외놀이 공간에서 유아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정자나 돗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활발한 놀이를 한 후에 자연 속에서 취하는 휴식은 유아의 정서나 신체 발달에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실외놀이 환경이 유아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 또 유아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탐색과 도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 또 유아에게 발견의 기쁨을 제공하는 공간, 또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었을 때 실외놀이 활동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외놀이 환경의 구성 원리 중에서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외놀이 환경은 가능하면 유아교육 기관의 건물 앞쪽, 특히 남쪽에 위치하여 햇빛과 그늘을 적당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놀이 자료를 안팎으로 옮기기 쉽고 유아가 자유로이 드나들기 쉽도록 실내 공간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놀이 영역 역시 실내의 흥미 영역 구성처럼 놀이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양한 실외 놀이 구성과 활동을 통해 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또한 교육부에서는 실외놀이 영역을 운동놀이 영역이나 물, 모래놀이 영역, 또 자연탐구 및 관찰 영역, 또한 작업 영역, 또한 휴식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외놀이 환경 구성 시 고려해야 될 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적 활동 영역과 정적 활동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대근육 활동과 조용한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서로 거리를 두어 배치하도록 합니다. 동적 활동 영역은 복합 놀이기구, 자전거, 그네 등의 놀이시설물의 놀이에 따른 필요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 바닥은 단단한 표면과 부드러운 표면을 조화롭게 설치합니다. 실외놀이 환경의 바닥 표면은 각 놀이 영역의 특징에 따라 흙, 모래, 잔디, 우레탄 등 여러 재질로 꾸며 다양한 감각 경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 내 복합놀이 기구의 바닥은 부드러운 모래나 우레탄을 깔고 텃밭, 정원, 흙놀이 등을 위한 장소는 흙바닥으로 설치합니다. 나중에 그림으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영역과 그늘진 영역도 균형을 이루어 설치해야 합니다. 놀이의 종류와 계절에 관계없이 원활하게 놀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늘진 공간과 양지 바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늘진 곳이 없다면 나무를 심거나 천막을 쳐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래놀이터에 지붕을 만들거나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놀이 정자를 설치하면 눈이나 비, 햇빛도 막아주고 눈과 비가 오는 날에도 실외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통로는 시각적으로 분명히 구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유아가 함께 놀이하는 실외 놀이 공간에는 서로의 왕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통로는 시설물 사이에 적절히 연결되도록 설치하고 유아들이 다니기에 충분히 넓어야 합니다. 다음,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외놀이 공간에 개방된 공간을 마련하여 그날의 주제나 교사의 의도, 또 유아의 요구에 따라 게임이나 전통놀이, 대그룹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 훌라후프, 줄넘기 등 놀이기구를 사용한 운동놀이를 하거나 널빤지, 사다리, 받침대 등을 배치하면 새로운 놀이시설물을 만들어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놀이 자료 보관을 위한 실외 창고를 둔다. 실외놀이 공간에는 고정된 놀이시설물 외에 이동 가능한 대근육 활동 자료가 제공되므로 이러한 놀잇감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합니다. 세발 자전거나 유아용 농구대, 축구골대, 줄넘기, 훌라후프, 다양한 크기의 공 등이 보관되어 있으면 실외놀이 진행 시 유아가 쉽게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실외 환경 구성 시 고려해야 될 상황으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소 간의 이동을 위한 통로가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통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 이렇게 여기 넓은 공간이 흙 공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복합 놀이터 옆에 또 이렇게 금도 그려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안전보호를 위한 울타리입니다. 여기 놀이터 밖으로 성인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쭉 지나가는 길에 울타리가 필요하겠죠. 다양한 유형의 바닥, 여기는 이제 흙바닥과 우레탄 바닥, 놀이터라도 다 같은 유형으로 깔지 않고 여기는 자전거를 타거나 또 이렇게 교통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흙바닥, 다양한 유형의 바닥으로서 뭐 텃밭 활동을 할 수 있는 흙바닥도 좋고요. 또 다음은 눈, 비나 햇빛을 막아주는 공간으로 이렇게 정자 같은 거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놀이 자료 보관을 위한 창고, 이렇게 지붕을 씌워서 간단한 창고를 만들면 다양한 실외활동 기구를 보관할 수 있고, 이렇게 문을 닫아서 둔다면은 뭐 보관에도 용이하겠죠. 다음은 연령별 실외놀이 환경을 살펴보면 먼저 영아를 위한 실외놀이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아를 위한 실외놀이 환경은 자유로운 신체 운동 놀이를 위한 공간과 또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중요합니다. 영아용으로 제작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운동 기능이 미숙한 영아에게 신체 활동을 안전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감각 경험이 가능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를 위한 실외 놀이는 0, 1세는 바깥놀이 또는 베란다 등에서 일광욕을 하거나 외부 공기를 쐬는 등의 활동을 운영하고, 또 2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타기, 뭐 술래잡기, 미끄럼 타기, 식물 관찰하기, 물, 모래놀이, 어린이집 주변 산책하기 등으로 운영하면 좋습니다. 또한 발달 특성상 영유아 실외놀이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좋지만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다르게 계획하여 실외놀이를 하도록 합니다. 실외놀이 공간을 영화관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 교사가 영화의 기저귀를 갈거나 응급상자를 가져오는 등의 활동이 쉽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영아를 위한 실외놀이 영역은 운동놀이 영역, 또 물, 모래놀이 영역, 자연 탐구 관찰 및 관찰 영역, 또 작업 영역, 휴식 영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놀이 영역입니다. 운동놀이 영역은 기어오르기, 매달리기, 뛰어내리기, 또 미끄럼 타기, 자전거 타기 등의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적인 공간입니다. 폭이 넓은 계단, 또 잡고 오를 수 있는 경사면으로 구성된 놀이기구가 적당하고 대근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끌차, 붕붕차, 또 삼각 사다리, 또 안전 널빤지, 뭐 평균대, 또 사다리, 타이어 등도 제공하면 좋습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놀이시설은 바닥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재를 설치하고 탈 것이 다니는 길은 단단하게 처리하고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영아를 위한 실외놀이 영역의 물놀이 영역입니다. 물모래놀이. 물모래놀이 영역은 다양한 감촉을 경험하고 여러 형태나 모양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배수가 잘 되고 수도가 가까우며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위치하되 직사광선을 막을 수 있는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 삽이나 계량컵, 소꿉놀이용 그릇, 또 여러 개의 통, 깔때기, 커다란 플라스틱 통, 물에 뜨는 장난감, 또 물에 가라앉는 물체, 또 모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 등을 비치하고 여러 명이 함께 놀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놀잇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모래놀이 영역은 비, 또 유리, 또 동물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나 뚜껑을 준비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연 탐구 및 관찰 영역으로
이 영역은 실내의 제한된 활동에서 벗어나 자연 환경 및 동식물을 직접 탐색하고 관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감각적 탐색 활동은 영악이 중요한 놀이 활동이기 때문에 오감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햇볕이 잘 들고 눈에 잘 띄는 곳에 화단을 만들어 식물의 성장과 변화를 관찰하도록 하고, 또 동물 사육장은 바람이 잘 통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배치하여 영아들이 직접 먹이를 주고 또 관찰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나 꽃, 화분, 물뿌리개, 상추나 고추 등의 텃밭식물, 바람개비, 작은 깃발 등의 탐색 자료, 또 토끼나 병아리 등의 동물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작업 영역입니다. 작업 영역은 실외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통해 영아들이 다양한 주제와 활동으로 놀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요. 미술활동이나 또 목공놀이 등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재료와 기구를 비치하면 좋습니다. 다음 휴식 영역입니다. 영아를 위한 실외 놀이 공간에 앉아서 쉬거나 또 조용한 놀이를 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편안하며 또 개인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휴식 영역은 조용한 곳에 위치하고 또 간이 천막이나 의자나 스펀지 매트, 또 나무 그늘 등을 이용하여 햇빛을 가려주도록 합니다. 점토, 그림 맞추기, 미술활동 자료, 책 이런 등을 제공하여 조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앞에 5가지 실외 놀이 영역 중 2가지 이상의 활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기구가 3종 이상 비치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유아를 위한 실외 놀이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자신의 몸을 키우며 또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해니건은 실외 놀이를 건전한 모험을 시도함으로써 성취감을 주고 또 사회적 참여, 문제 해결, 또 신체적 활동, 협동놀이, 극놀이 등의 다양한 놀이 형태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였고요. 또 실외 놀이에서도 모든 형태의 놀이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유아들은 복합 놀이기구나 모래 놀이시설과 같은 고정 놀이시설을 활용하거나 또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제시한 소품이나 소도구들을 놀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아들은 실외 놀이 시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이나 교사가 제시하는 매체와 같이 주어진 환경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자신이 놀이에 필요한 매체를 주변 환경에서 발견해내고 다른 활동에서 경험해 보았던 놀잇감을 현재의 놀이 상황에 적절히 연결시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유아가 자신의 놀이 환경을 스스로 창조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사는 실외 놀이를 위한 다양한 매체와 또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 유아를 위한 실외 놀이 환경 구성을 운동놀이 영역, 모래 놀이 영역, 또 자연 탐구 및 관찰 영역, 또 작업 영역, 휴식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운동놀이 영역입니다. 운동놀이에는 미끄럼이나 그네, 시소, 정글짐 같은 복합 놀이시설과 평균대, 띰틀, 매트 등의 운동놀이 기구, 또 크기가 다른 공, 막대, 굴렁쇠, 줄넘기 같은 작은 도구나 몸을 활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운동놀이는 유아의 바른 자세 형성과 운동 기능 발달에 기초가 되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 몸을 조정하여 움직일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운동놀이 영역에서는
대근육 운동 능력을 기르고 또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어오르기, 또 매달리기 등 다양한 운동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운동놀이의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므로 다른 영역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또 조용한 영역과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모래놀이 영역입니다. 물 모래놀이 영역은 자연물인 모래와 물을 놀잇감으로 마음대로 가지고 놀이하는 영역입니다. 모래와 물은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담감이 없이 마음대로 활동에 몰두하며 이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동시에 정서적 안정감과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또한 물 모래놀이 영역은 인접하게 배치하면 서로 놀이가 확장될 수 있고 또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모래놀이 영역과 가까운 그늘진 곳에 유아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나 놀이집, 또 테이블, 극한놀이 소품문 등을 마련해 주면 좋습니다. 다음 자연 탐구 및 관찰 영역입니다. 자연 탐구 및 관찰 영역은 식물 기르기 영역과 동물 기르기 영역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식물을 기르며 유아들은 관찰하고 조사하고 또 실험하는 등의 탐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탐구를 즐기게 되고 자연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얻고 또 개념을 형성하며 자연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식물 기르기 영역은 햇볕이 잘 들고 또 물을 사용하기 좋은 곳에 배치합니다. 텃밭 구성 공간이 부족하면 화분을 이용하여 유아가 직접 씨를 뿌리고 또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식물의 성장 과정과 또 변화를 관찰하고 또 이해하도록 합니다. 또한 유아가 꽃과 열매를 관찰할 수 있도록 꽃나무나 또 유실수를 계절별로 적절히 안배하여 심는 것이 좋습니다. 동식물 기르기 영역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며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배치하고 청소하기 쉽게 구성해야 됩니다. 또한 물과 사료를 공급해야 하니 사료 공급에 쉬운 곳에 설치하여 유아가 직접 먹이를 주고 또 관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업 영역입니다. 작업 영역은 실외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의 특성을 통해 다양한 주제와 활동으로 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감으로 그림 그리기, 큰 블록 쌓기, 목공놀이, 점토놀이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휴식 영역입니다. 휴식 영역은 유아들이 동적 활동 후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유아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여 구성하며 다양한 종류의 나무 그늘이나 또 정자, 지붕이 있는 테라스를 설치하거나 또 텐트나 파라솔 등을 활용하여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실외놀이 시설의 안전관리를 보면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시행으로 영아의 66.1%가 어린이집을, 유아의 89.6%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유아교육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유아의 생활공간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외놀이를 계획하는 데 있어 안전은 중요한 요소로 실외놀이 구성 시 안전성 측면에서 놀이 공간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는 놀이시설에서 59.9% 가장 많고요. 그 중에 미끄럼틀이 22.3%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실외 놀이 환경 중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은 실외 놀이 시설물 관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한 실외 놀이 환경은 유아로 하여금 놀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여 건강한 신체와 심리적 안정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실외 시설의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관리하고 비상시 대처 방안을 수립하여 예방과 훈련을 통한 대처 능력을 키움으로써 유아를 주의 깊게 보호하고 또 기관에서의 생활 중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며 유아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놀이시설 유지를 위한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또 노후 정도, 변형 상태, 청결 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또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 물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음은 안전한 실외 놀이를 위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외 놀이 환경에서 유아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시설물 설치와 또 정기적인 안전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교사는 놀이기구를 적절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또 실외 놀이기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을 때 유아 안전사고가 적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외 놀이 진행 시 안전한 놀이를 위한 교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외 놀이 전에 비상약품을 챙기고 또 영유아의 옷차림, 즉 모자 끈이라든가 운동화 끈, 머리 끈 등을 살핍니다. 실외 놀이 활동 전에 차량, 골목길, 교통안전 등의 유의사항, 또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차례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수시로 인원 점검을 해야 되며 위험한 행동을 할 시에는 바로 중지시킵니다. 이탈 행동이 빈번하거나 산만한 영유아는 보육교사가 더 주의를 살핍니다. 높이가 있는 놀이기구에서 노는 영유아들은 더 주의를 살펴야 됩니다. 또 위험한 곳에 올라간 영유아가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험한 곳에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시킵니다. 또한 실외 놀이 종료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고 혼자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를 시킵니다. 유리 파편이라든가 돌 등 주변에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아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놀이 경험, 또 자신과 환경에 대한 자연적인 학습 경험 및 심신의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실외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한 실외 놀이 환경 구성과 교사의 지도, 또 지속적인 안전 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실외 놀이 공간의 환경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외 놀이터는 도전감과 감각운동적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영아는 유아와 활동량과 대근육 발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하여 공간을 분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아의 경우 대근육 활동과 탐색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유아는 구조화된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모험 공간을 구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외 놀이 환경 구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실내 놀이 환경 구성 원칙과 같으나 실외 놀이터에서 조성할 때에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고정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실외 놀이 환경에는 영아가 뛰기, 오르기, 또 자전거 타기,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대근육 발달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한 두 번째 모래놀이, 또 그림 그리기, 독서 등 소구중 놀이를 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자연의 순리를 관찰하고 느껴볼 수 있는 정원이나 동물 영역 등의 자연 공간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사회극이나 상상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회 공간 등 네 가지 영역이 다 공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외놀이 환경의 가치는 그 공간에서 얼마나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느냐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그 놀이시설이 얼마나 많은 아동을 수용하며 또 얼마나 오랫동안 아동의 관심을 끌 수 있느냐는 복합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따라서 실외놀이 기구는 단순 기구, 복합 놀이기구, 또 다목적 놀이기구로 나누어집니다. 단순 기구는 미끄럼틀, 세발자전거, 장난감 말 등 놀이기구를 단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뜻하고요. 또 복합 놀이기구는 두 가지 이상의 조작이 가능한 놀이기구를 뜻하며 물놀이 책상과 물놀이 도구들, 또 모형 오븐과 냄비들, 아니면 미끄럼틀에 붙어 있는 사다리 등이 복합 놀이기구입니다. 다목적 놀이기구는 적어도 서너 가지 놀잇감이 붙어 있어 영유아들이 오랫동안 놀 수 있는 복합성과 다양성을 모두 만족하는 놀이기구를 뜻하는데요. 사다리와 상자가 있는 오르기 도구, 또 모래놀이 영역에 사뿐만 아니라 물까지 갖추어져서 물놀이와 모래놀이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이 다목적 놀이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외놀이 기구 및 시설물 배치할 때 실외놀이터에 꼭 있어야 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놀이터 연구의 대가인 프로스트는 영유아 놀이터에 있어야 하는 것들을 다음 20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단단한 바닥, 게임을 할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이 되겠죠. 또 모래와 모래놀이감, 또 물놀이 영역, 또 놀이집이나 자동차 및 배 이런 것들이 있는 극놀이 구조물, 또한 복합놀이 구조물, 또 흙무덤, 또 나무나 숲을 관목 이런 것들, 다음 언덕과 계곡, 수평과 수직의 개념을 알아볼 수 있고 지속적인 도전이 가능한 곳이겠죠. 다음 타이어, 상자, 널빤지 등으로 구성된 건축 공간, 또 오른쪽으로 와서 놀이용 교통수단, 비행기, 보트 등, 다음 활동적인 운동놀이를 위한 시설, 다음 넓고 부드러운 공간, 또 작고 개별화된 공간, 또 울타리나 문이나 담 같은 거, 또 식물 영역, 동물 영역, 그리고 또 바깥 놀이와 실내 놀이를 연결하는 연결 공간, 또 창고, 또 겉옷이라든가 화장실, 식수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또 장애아를 위한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위에 소개된 20가지는 기본적으로 실외 놀이터에 있어야 한다고 제시된 것이고, 또 놀이터의 위치와 입지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놀이 환경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한 놀이 시설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실외 놀이 시설에서 일어나는 영유아의 안전사고에는 주로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거나 또 시설물이 튀어나온 부분에 부딪힘이라든가 또 시설물의 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놀이터에서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첫째, 영유아가 실외 놀이를 할 때 적절한 성인의 지도 감독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둘째,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놀이기구에서 영유아가 노는지, 또 셋째, 놀이터 바닥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또 넷째, 놀이시설의 표면이 영유아에게 안전한 재질로 마무리되어 있는지와 또 이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와 감독이 이루어지는지가 안전놀이 시설을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외놀이 환경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실외놀이 환경 대근육 신체 활동을 볼까요? 시설로는 미끄럼틀, 그네,
낮은 철봉, 정글짐, 망오름대, 링터널, 드럼통 터널, 놀이집, 구름사다리, 흔들사다리, 통나무 징검다리, 타이어 오름대, 또 이동식 농구대, 트램블린, 또 개방된 공간, 잔디밭들이 시설로 되어 있고요. 자료로는 줄넘기, 훌라후프 공, 줄, 평균대 띵틀, 매트, 자전거, 고리 던지기, 수레, 놀이용 골프채, 또 배드민턴 라켓, 헌 타이어, 잠자리채 등이 있습니다. 대근육 신체 활동의 복합 놀이기구로 보면 오르기, 내리기, 또 미끄럼 타기, 외줄 잡고 걷기, 또 다양한 운동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미끄럼틀 영역을 보면 이와의 출입이 한적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미끄럼틀의 높이는 안전을 고려하여 2.5m 이하가 되고 또 이상적인 경사 각도는 3에서 40도입니다. 그네 영역을 보면 앞, 뒤로 나무를 심거나 낮은 울타리를 설치하여 그네에 부딪히는 일을 예방해야 되고요. 그네 옆으로 출입구를 표시하여 유아의 안전한 이동을 배려해야 되고, 바닥에는 가는 모래를 깔아 그네를 타다가 떨어졌을 때 부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소와 흔들쇠가 있는데요. 손잡이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소가 땅에 붙는 부분에 타이어를 묻거나 뇌나 척수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자전거 영역 같은 경우 바닥에 시멘트, 아스팔트, 보도블록을 깔아 다른 영역과의 경계를 뚜렷이 해야 하고, 길 중앙에 흰색 및 노란색 페인트로 자전거나 수레의 통행 방향을 표시하여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표시해 안전한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 대근육 활동 영역을 보면 대근육 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이 자신의 신체와 운동 기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 언덕을 이용해서 언덕에 여러 가지의 오름망을 설치했고 미끄럼들도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외부로 통하는 통로이지요. 또한 대근육 활동을 통하여 복합놀이터죠. 자신의 신체의 운동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는 공간으로 대근육 활동 공간입니다. 또 실내 놀이 환경에서 신체 활동 여기 있죠. 그네 놀이터, 또 정글짐과 같이 복합 놀이터가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근육 신체 활동입니다. 또 역시 복합 놀이터 미끄럼들과 또 기업 오름과 내리고 시소, 계단 오르기, 다양한 복합 놀이터가 실외 놀이 환경으로 적합합니다. 또한 실외에서 영아들이 밖에 멀리 못 나갈 경우 이렇게 옥상이나 그런 공간이 있을 때 물을 가둬놓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개방된 영역 볼까요? 이렇게 갇혀 있지 않고 개방된 영역이라는 것이죠. 시설 같은 거는 잔디밭이나 넓은 운동장을 말하고요. 음률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자료로는 리듬 악기류, 녹음기와 테이프, 음악 감상용 테이프, 우리나라 전통 악기라든가 다양한 리본, 또 테이프, 풍선, 끈, 이런 훌라후프 등이 자료로 쓰이고요. 활동에는 음악에 맞춰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유아가 소리를 정확히 변변할 수 있고 인접 영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음악 활동이니까. 바닥에 카펫을 깔아 안정된 분위기와 소음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낮은 선반이나 거리, 정리장을 비치하고 다양한 종류의 악기, 녹음기, 전추, 피아노, 핸드폰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요리 영역 활동을 볼까요? 이동식 놀이집, 모래밭, 잔디밭, 나무 그늘, 널빤지 받침대 이런 곳에서 요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비치 파라솔, 탁자, 의자, 또 돗자리, 또 빈 상자라든가 우주복 아니면 소꿉놀이용 그다음에 상이라든가 그릇류 이런 것들이 자료로 필요하고요. 활동 영역으로는 모래놀이 영역과 인접한 곳, 모래로 음식을 만들 수 있고 반찬을 만들 수 있고 국도 끓일 수 있겠죠. 그늘진 곳에 배치합니다. 잔디밭에 역할놀이 영역을 설치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며, 또 작은 놀이집이나 의자, 파라솔, 가로등, 소꿉놀이용 소품을 마련하여서 다양한 요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개방된 영역의 요리 활동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래 영역이라든가 야외에서 다양한 흙과 풀 등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업 활동을 볼까요? 다양한 자료나 공구를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끼워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목공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계절과 날씨의 변화라든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나타나는 주변 환경 변화를 경험하면서 유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개방된 영역입니다. 뭐 물감으로 그림 그리기, 큰 블록으로 쌓기, 목공놀이 하기, 점토놀이 하기 등이 있고요. 넓고 열린 공간에서 자연의 바람을 쐬면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놀이시설 기구가 있는 신체활동 영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목공활동입니다. 또 목공활동 여러가지 만들기 작업을 활동하고 있죠. 다음 개방된 영역의 모래놀이 활동입니다. 모래놀이는 실외나 실내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모래놀이터나 모래놀이 상자의 크기는 교실이나 실외 놀이터의 크기에 맞게 정합니다. 실외 모래놀이는 모래밭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 모래상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외 놀이에서는 공간도 더 넓고 모래와 물의 양도 더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습니다. 실외에서는 유아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가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모래 놀이터는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덮개를 꼭 덮어두어야 된다고 하였어요. 이때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도 꼭 주의해야 돼요.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래상자 아래 바닥에 5 내지 7cm 정도의 자갈을 까는 게 좋아요. 23cm에서 25cm 정도의 모래를 덮고 그 모래 놀이터를 만드는 게 이상적입니다. 또한 모래밭은 유아들이 놀 때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해요. 강렬한 직사광선과 또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곳이 좋고요. 또 모래가 실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가능한 한 모래밭과 또 실내로 들어오는 현관 사이에 잔디가 있으면 좋겠어요. 또 모래 갈쿨이나 채, 삽 등을 보관하는 장을 마련하여 그 그림을 붙여놓고 그 위에 걸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모래놀이 테이블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모래놀이 테이블 아래에 고리를 설치하여 다양한 기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래놀이를 위한 놀잇감은 그 놀잇감과 용기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크기와 색깔의 용기들, 스푼, 컵, 양동이, 국자 등의 부엌용품들, 집짓기 놀이에 필요한 정목, 널빤지, 작은 돌, 꽃, 모종삽, 고운채, 깔때기, 갈쿠리, 플라스틱 그릇, 양팔 저울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중 양팔 저울은 반드시 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양팔 저울은 보통 저울과 성질이 같으나 유아들이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간편하며 또 폐품이나 나무 조각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만들기도 용이합니다. 자, 이를 정리하면 개방된 영역의 모래놀이 활동은 유아들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고요. 모래놀이 영역은 직사각형의 형태가 좋고 턱을 설치하여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또 정기적인 모래의 보충과 또 일광소독이 필요하고요. 물놀이 영역은 실내에서는 통로를 피하도록 하고요. 정적인 놀이 영역과 떨어진 곳에 두며 하수 처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또한 시설로는 수도, 배수처리, 모래장, 모래놀이 상자, 물놀이 기구, 정리용 바구니, 장, 화판, 목공대 연장함이 필요하죠. 자료로는 모래놀이 기구, 또 물놀이 기구, 목공놀이 기구, 미술활동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구조물 만들기라든가 조립식 대형 나무 블록이라든가 소형 가리개, 사다리, 헌 타이어 등이 자료로 사용합니다. 이동 영역으로서 실내에서 실외 놀이터로 나와서 탐색을 시작하고 원하는 활동을 준비하는 이동 영역은 실내의 현관과 인접한 곳에 배치하여 유아들이 놀이를 계획할 때 혼잡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방된 영역의 모래 활동 놀이 환경 중에서 3, 4, 5세로 나누어 환경을 살펴보면 3세 같은 경우 모래 놀이대의 높이는 50에서 55cm가 적당하며 개인용 모래 놀이대를 준비하면 좋겠고요. 마른 모래의 물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4세 같은 경우는 모래 놀이 높이가 55에서 60cm이고 역할놀이도 하므로 나무 인형이라든가 소꿉놀이 그릇, 모형 교통기관, 플라스틱 등 블록을 첨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5세 같은 경우는 모래놀이대의 높이가 55에서 60cm이며 계량컵, 계량 스푼, 저울이나 자석 등의 측정 도구의 탐색 도구를 비치하고 글자 모양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음은 개방놀이 영역의 물놀이 활동을 정리하면 물놀이는 모래놀이와 마찬가지로 실내나 실외 어느 곳에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실내보다 실외에서 물놀이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외일 경우에는 수도꼭지와 가깝고 딱딱한 곳,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와 비슷한 바닥이 좋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바닥인 경우 흐르는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구가 가까이 있어야 하고요. 또 물이 쉽게 마를 수 있는 곳이 좋지만 잔디밭도 튀기는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으므로 물놀이에 적합합니다. 자, 물통으로는 흔히 큰 플라스틱이나 대야나 또 아기 목욕통이나 상품화된 물놀이 풀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실내에서 놀이할 경우 물놀이 영역은 수도가에서 가까운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떨어져 약간 둘러싸인 것이 좋습니다. 또 물놀이 테이블은 50에서 60cm 정도가 좋습니다. 개방된 영역의 물놀이 개방된 영역의 활동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과 모래, 흙을 활용하여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여기 모래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나무 토막으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소꿉놀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었던 공간입니다. 물모래놀이, 그래서 여기 모래놀이장에 물을 같이 제공하여 다양한 확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입니다. 개방된 영역의 편편한 공간을 살펴보면 고정된 놀이시설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바닥은 평평한 땅으로 되어 있어 개별 소집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교사는 이와의 신체 발달 정도라든가 교육활동의 주제, 계절 등을 고려하여 실외 이동기구 및 또 다양한 자료를 첨가해 줄 수 있습니다. 소집단으로 우리 집의 외환이, 고양이 잡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전통놀이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체놀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용한 공간으로 커다란 나무 밑이나 그늘진 곳에 벤치나 정자를 배치하여 주고 동화책 보기, 동화 듣기, 동시 짓기, 휘식 치하기 및 주장놀이 등을 할 수 있는 평평하고 개방된 공간이 있습니다. 잔디를 깔아주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지요. 또 조용한 휴식 공간으로 동화책 읽기, 동화 듣기,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주장놀이 등 정적인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친구들과 함께 혹은 혼자 있기를 원하는 유아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 줬습니다. 조용한 휴식 공간, 이렇게 온도막 같은 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적한 곳에. 자, 실내 놀이 환경의 영역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면 언어 활동입니다. 시설은 잔디밭, 나무 그늘, 놀이집, 긴 의자가 필요하고요. 자료로는 텐트, 큰 상자, 나무 그루터기, 바위, 돗자리, 음악 감상용 테이프, 녹음기, 자연의 소리,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자료로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바깥 실외 환경에서는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과학활동 같은 경우 시설들에는 식물 재배장, 동물 사육장, 잔디밭, 곤충 기르기, 그 다음에 흙, 돌, 나무, 꽃 등이 있고요. 자료로는 과학 실험 자료로 자석, 확대경, 프리즘, 온도계, 깔때기, 투명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통, 곤충 채집망, 그 다음에 식물 재배 자료로는 모종삽, 갈퀴, 유화용삽, 호미, 화분, 물뿌리개, 분무기, 분수기, 정원용 호수, 각종 식물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동물 사육으로는 토끼, 닭,
병아리, 고양이, 강아지, 비둘기, 새끼 오리 등 곤충이나 벌레 같은 경우는 개미집, 나비, 달팽이, 거미, 풍뎅이, 귀뚜라미 등이 유아들의 흥미를 자아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실내에 제한된 활동에서 벗어나 자연환경 및 동식물을 관찰하고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동물 기르기 영역이고요. 또 식물 기르기 영역으로 텃밭을 이용하여서 각 이렇게 영역을 나눠주고 반별로 자기가 심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꽂아서 심을 수 있도록 또 길러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구성입니다. 다음 자연 생태 및 관찰 영역입니다. 꽃도 키우고 또 어떤 뭐 개미나 아니면은 뭐 달팽이나 이런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고요. 실외 환경 구성으로 전통 놀이터입니다. 전통적 놀이터 말 그대로 철제로 만든 그네라든가 미끄럼틀, 정글짐, 시소, 회전그네 등과 같은 고정 시설물들이 일렬로 쭉 늘어져 있는 형태의 놀이터이지요. 초등학교에 가면 많이 있죠. 현대적 놀이터입니다. 나무, 금속, 플라스틱 소재와 돌, 콘크리트나 기타 건축 자료를 사용하여 놀이시설들을 미적으로 구성 설비한 놀이터이죠. 다양한 자료를 다양하게 구성한 자료가 현대적 놀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복합 놀이터라고 하지요. 또 모험적 놀이터입니다. 완성된 놀이터가 아니라 유아가 창조하여 완성시키는 유형으로 유아가 구성물을 구성하고 해체할 수 있는 놀이 경험을 하도록 목공이라든가 연장, 건축자재, 물감 등을 제공하는 놀이터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바닥이에요. 땅 바닥을 많이 파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게 하고요. 또 여기서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며 또 호기심을 갖게 하는 놀이이죠. 그리고 숨기도 하고 다시 또 여기에서 땅을 파서 올려내기도 하고요. 이런 모험적 놀이터들이 실외 환경 구성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강 1교시에 다시 만나요.